마약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을 12번 침투를 합니다. 20명이 번갈아서 2명 내지 6명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현실입니다. 이 수사를 막은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하고 4일 사이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12차례 신체에다가 마약을 숨겨서 인천공항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인천공항만 뚫린 게 아니라 인천공항 6번, 김해공항 6번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사팀에서 지금 찾은 내용입니다.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2월 5일 날 인천공항에서 걸리니까 2월 6일부터는 바꿔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옆에 보면 필로폰 양을 적어놨죠. 지금 양이 보면 상당합니다. 여기 지금 24kg면 1, 2, 3, 4, 5, 6 6명이 지금 4kg씩 몸에 부착해서 왔다는 건데, 와, 1kg면요 여기 붙이면 툭 튀어나오는 양이에요. 이렇게 1kg만 붙여도. 근데 이걸 지금 4kg씩 붙여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 야, 상황이 이런데 이걸 수사를 안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백혜룡 경정이.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백혜룡 경정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뚫릴 수가 없는 건데 뚫렸다.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그 전자통관 시스템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관세청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12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잡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 사람이 잡습니까? 최초의 주가 조작을 잡는 거는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특정 종목과 관련해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범죄인가? 주가 조작 일어난 건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가 조작 범죄. 그러니까 전자통관 시스템도 똑같이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름이 지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우징저가 있죠? 여기 김해공항에서 우징저가 또 들어와요. 또 휴키 아트웨이, 2월 8일 날 휴키 아트웨이가 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상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며칠 뒤에 또 들어왔다 나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캐치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확인해봐. 백혜룡 경정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못 잡아내는 거냐. 그리고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경찰이 이걸 못 들여다보게 하는 거냐. 국제 마약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량의 마약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통관 시스템인 거고, 특히 더군다나 어떻게 6명이 4kg씩 나눠서 24kg를 한 번에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건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공항에서 잡으면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근데 지금 이걸 실패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관세청이, 세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에 실패했다. 이게 본질이다. 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백혜룡 경정이 조금 어려운 얘기 했는데, 아까 아피스를 건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합니다.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어드밴스드 패신저 인포메이션 시스템. 예, 그래서 이거 약자 따서 아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리에서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떠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는 에어프랑스, 지금 파리에서 막 출발한 에어프랑스 비행기의 탑승객 정보를 한국 정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뭘 했냐면, 야, 앞으로 비행기 몰고 미국 국경으로 들어올 거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는 여객기의 탑승객 정보를 사전에 미국 정부에 통보해 줘야 해. 이게 아피스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파리에서 떠서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려면 아피스 시스템에 의해서 에어프랑스의 탑승객 정보를 정확하게 미리 그 한국 정부에, 인천공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저기 누구 타고 있구나. 아, 탄 사람 중에 이 사람 테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네. 예전에 국제 마약 조직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네. 이걸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피스를 걸어서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표에서 보셨잖아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이거 의심되면 사전에 얘네들의 탑승 정보, 말레이시아에서 타서 이제 한국으로 날라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탑승 정보를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문에서 내릴 때 잡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안 했냐? 시스템은 이미 다 돼 있다. 답답하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 돈 들여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잘 돼 있습니다. 돈 들여서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잘 돼 있어요. 참,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도 아까 잠깐 고민을 했던 게, 아니, 국민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전자통관 시스템이 뭐고, 아피스가 뭔지, 이걸 도대체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국가가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기자인 제가 이런 것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상황인데, 원래 예전 같으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때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뉴스 보다가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 갖고 들어오다가 잡혔네. 아유, 저 나쁜 놈들. 그래, 저거 잘 잡았다. 이러고 말 일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리고 옛날엔 그랬고,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그랬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피스가 뭔지까지도 지금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